안녕하세요. 증시브리핑 한혜솔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렸는데요. 퇴근길 무렵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그친 뒤 찬바람이 불며 날씨가 무척 추워진다고 합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또 영하 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거든요. 내일부터 겨울 준비 단단히 해주셔야겠어요. 17일 브리핑 시작할게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라는 훈풍이 뉴욕 증시에 내려앉으면서 3대 주요 지수들이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트럼프는 트위터를 통해 새로운 주식시장 최고 기록이라고 환호를 하면서 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게 절대 지겹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네요. 특히 나스닥 시장의 상승폭이 컸는데 아마 1단계 무역 합의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또 기업들의 IT 투자가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작용한 듯합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참모인 레리 커들로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합의를 거론하며 경제 성장에 긍정적이고 일부 불확실성도 없앴다. 무엇보다 우리의 대중 수출은 2배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번 1단계 무역 합의를 통해 중국이 앞으로 2년 내에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 구매를 2천억 달러가량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해 중국의 미국산 상품과 서비스 구매액이 1,790억 달러 수준이었음에 비춰볼 때 정말 엄청난 증가폭이네요. 분위기가 좋은 건 충분히 알겠는데 그럼 대체 공식 서명은 언제 하는 거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에 따르면 1단계 무역 합의에 대한 서명은 1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중국이 양호한 경제 지표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11월 산업 생산이 전년 대비 6.2% 증가하면서 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11월 소매 판매도 관군제 쇼핑 등에 힘입어 전년 대비 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전월 7.2%와 예상치 7.6%를 압도적으로 웃도는 수치입니다. 사실 어제 한국 증시는 기대했던 만큼 움직여주지를 않았어요. 미중 1차 무역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매물 출회가 나타났죠. 그런데 이렇게 중국의 경제 지표까지 긍정적으로 나타난 상황이라 오늘 시장에서는 한국 증시도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봤는데 다행히 코스피 1% 넘게 급등세고요. 코스닥도 0.72%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키워드 좀 빨리 만나볼까요? 첫 번째 키워드, 다시 보자 지니언스. 지니언스는 통합 내부 네트워크 보안 플랫폼 솔루션인 NAC와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 EDR, 사용자 보안의식 향상 솔루션 GPI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특히 NAC는 네트워크에 접속 중인 단말을 누가, 언제, 어디서 접속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보안 제품으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니언스에 대해 하나금융투자에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놨는데요. 창립 후 13년간 지속적인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데다가 보안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인 10%를 뛰어넘는 20.4%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지니언스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로는 우선 차세대 기업용 단말 보안 솔루션인 EDR은 딥러닝 기반 AI 기술까지 탑재가 됐는데 기존 백신과는 다른 방식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위협을 사전에 탐지하고 차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악성 코드 탐지율이 굉장히 높다는데요. 기존 안티바이러스 제품들의 탐지율이 63.3% 정도라면 지니언스의 EDR은 99.47%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최근 EDR 시장의 최대 사업으로 꼽혔던 NH농협은행의 EDR 구축 사업에도 지니언스가 선정됐다고 하고요. 본사 시범사업 5천여 대의 파일럿을 시작으로 10만여 대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보고서는 EDR 사업의 시장 규모가 2020년까지 15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을 전망하고 있고요. EDR이 NAC 대비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지니언스의 외형 성장을 견인해 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덕분에 지니언스 오늘 시장에서 20% 넘는 강세 보여주고 있네요. 네, 다음 키워드 볼게요. 두 번째 키워드 12-16 고강도 부동산 대책.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정부가 예고 없이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만 18번째인데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대출은 조이고 세금은 늘리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같이 볼게요. 우선 시가 15억 원을 넘는 고가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를 시가 9억 원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는데요. 시가 9억 원 이상의 아파트라면 9억 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LTV 40%를 적용하고요.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적용해 대출 규제를 강화합니다. 또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9억 원이 넘는 집을 사거나 두 채 이상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고가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들의 주택 보유 부담을 늘리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과표 대상별로 0.1%포인트에서 0.3%포인트까지 올리고요.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0.2%포인트에서 0.8%포인트까지 인상합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재고에도 나서는데요. 난영 공시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우선 재고할 방침입니다. 공동주택 시세 9억에서 15억 원의 경우 70%, 15억에서 30억 원의 경우 75%, 30억 원 이상의 경우 80% 수준까지 반영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 밖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추가 지정했고요. 양도세도 변화가 있을 예정이니까 내용 추가로 더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은행주와 건설주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중러,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 요구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이 초안에는 남북 간 철도, 도로 프로젝트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 시한 폐지, 북한산 수산물 및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폐지를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이에 대해 지금은 대북 제재 완화를 고려할 때가 아니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는 남북 간 철도, 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부분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판문역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했지만 이후에 답보 상태에 빠진 상황이잖아요. 안보리 제재 결의에 따라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으니까요. 제재가 면제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오늘 대아티아이와 에코마이스터, 푸른기술, 현대로템 등 철도주들이 장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칠게요. 내일 다시 만나요.